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1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정용 PC 그리고 영상, 픽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월트 디즈니와 쌍벽을 이루는 영상물 제작에도 혁신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애플 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물류, 유통에 있어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컴퓨터 전자제품이 도시 시내 한가운데 스토어를 열어도 엄청나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혁신을 일으킨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악이 되겠습니다. 음악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 많기 때문에 가수들의 저작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해적판으로 해가지고 모르게 다운받고 불법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망까지 인터넷 법까지 시작을 해서 또 그리고 이 기기를 또 돌릴 수 있는 기계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거기에 디자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연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플사가 추구하는 이 특이한 어떤 그 운영 기법이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해서 기계부터 프로그램까지 가능한 우리가 회사 내에서 전부 다 처리해 버리겠다라는 이 무식해 보이는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음악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전체가 하나로 누군가가 통용해줘서 조율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스티브 잡스의 주도하에 하나하나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까지 다 통화를 하면서 저작권까지 다 받아내면서 작업을 이뤄낸 어떤 그 영역이 아이팟이라고 대변되는 음반 산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음반 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일단 소니 회사를 보면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과거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워크맨 아실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카세테이프를 넣으면 음악이 쭉 나오면서 앨범 단위 이렇게 팔았죠. 그 워크맨이 세계를 정복했고 사실상 음반 시장을 거의 다 차지를 했다. 이미 소니가 다 선점을 한 상태였다. 근데 이때가 되면서 드디어 MP3라든가 MD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CD를 굽는 게 있어요. CD를 구워서 음반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음악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다운받고 듣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쯤 돼서 PC는 전반적으로 더 혁신은 없다, 한물 같다, 맨날 나오는 거 CPU 사용 올라가고 메모리 사용 올라가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던 시대였어요. 이때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막 이 디지털화해서 음악을 파일 단위로 저장해서 조금씩 듣는 것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워크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런 조잡한 어떤 음악 어떤 그 음반 기기들을 보고, 이 음반 기기들이 조잡했던 이유는 기계를 작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들고서는 이걸 음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게 만들자니 이 음악 기기 안에서 디지털 파일을 받아다가 다운도 받고 인터넷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되다 보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자제품이니까 또 고장나기도 쉽고, 그래서 이 불편함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주목을 하다가 기기는 최대한 작게 만들고 음악 파일을 받고 다운받고 편집하는 건 컴퓨터에서 하게 만들자. 컴퓨터를 허브로 만들자. 그래서 컴퓨터는 사장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덩치가 큰 컴퓨터도 어쨌든 팔려 나갈 것이다. 컴퓨터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주변 기기들이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어떤 조작이라든가 영상 조작까지도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컴퓨터에서 다 작업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기 자체는 다운만 받으면 되고 그 안에서 플레이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확 작아지는 것이죠. 이 생각을 스티브 잡스가 하게 되었다. 엔드-투-엔드 방식의 어떤 경영 기법을 몰입했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고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컴퓨터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따로 가야 된다라는 그 빌 게이츠의 말이 맞았다면 이 음반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그 스티브 잡스가 말한 엔드-투-엔드 방식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애플을 10년 이상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되는 그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팟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좀 몇몇 이제 좀 시험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조잡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곡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저장 메모리가 기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일단은 이제 이 저장 메모리 기능이 굉장히 좋은 어떤 디스크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일본의 도시바에서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지라고 하면서 이게 둥그렇게 만든 어떤 이제 메모리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디스크 형태의 메모리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티브 잡스 부하 직원이 보게 되고, 순간 이거다. 아이팟 안에 이걸 집어넣으면 1000곡을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스티브 잡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여전히 사람들은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도시바와 저가의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메모리 디스크를 우리랑 계약하자 라고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지 않고, 매킨토시가 실패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애플사에. 이 음반, 아이팟을 통해서 이 다운을 받으려면 이제는 매킨토시 PC를 사용해야만 되게끔 의도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경영 기법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아이팟이 판매량이 올라갈 때 같이 매킨토시 판매량도 올라가요. 이렇게 되게끔 PC까지 같이 팔리게끔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빌 게이츠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초창기 이제 관람회를 했을 때, 이게 대수롭지 않고도 별거 아니겠지, 디자인만 화려하고 별거 없는 거 아니라고 갔다가 직접 가서 만져보고 구동을 해보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매킨토시에서만 돌아가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좀 이제 고전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팟을 또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을 굉장히 이제 항상 즐기면서 그런 형태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학적인 측면에서 아이팟의 전원 스위치가 있지 말게 하라. 이것은 이후에 있는 애플 대다수의 이제 기기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아이팟을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손이 닿았을 때는 알아서 작동이 되게 하고, 한동안 떨어져 있으면 꺼지게 만들어라. 전원 스위치는 미적인 요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모양도 이제 이때 이미 이제 이런 게 다 제한이 됐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 모양. 이것도 이제 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왜 이거 가지고 스티커권이라면서 소송 걸고 난리치고 이러냐라고 하는데, 아이팟 디자인을 할 때 모서리가 반드시 모서리가 둥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또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엄청나게 쫍니다. 이 안에 회로기판이 다 들어가게끔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디스크랑 회로기판이 정확히 이 사이즈로 다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디자인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게끔 스티브 잡스가 경영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회사들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그 회로기판에 디자인을 맞췄다면 스티브 잡스는 거꾸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성을 뛰어넘는 직관으로서 이 작품을 이 제품을 꼭 사서 쓰고 싶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정말 죽어나가는 고통을 감수해나면서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도중에 이제 외부 이제 모서리에 이제 이것도 알루미늄 재질 쓰면 이제 통신율이 떨어지는데도 기어이 그걸 쓰게 만들고,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틀린 어떤 판단이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팟 제품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1000곡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때 당시에 다른 제품들은 10몇 곡밖에 안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 MP3 이런 거 조작할 때 되게 불편하게 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 도중에 하기 전에, 이 아이팟을 만들기 전에 먼저는 의도가 영상 편집을 먼저 매킨토시와 이 기기들로 해서 자유롭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에서 먼저 사실은 접근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이걸 할 때도, CD를 굽고 할 때도 창을 하나만 만들어. 이 창 하나에 다 돼. 그래서 드래그를 해. 그 다음에 클릭 하나만 넣으면 구워지게 만들어. 이렇게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미니멀리즘적인 자신의 어떤 그 철학이 담긴 제품들만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사용자가 너무 편한, 친숙한 그런 제품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또 엄청나게 고통을 주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팟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또 뭐냐. 다운을 받아야 될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아이튠스라는 이제 그 애플 제품 전용의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애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이제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인터넷, 이 아이튠스라는 창에 이제 음반 저작권과 관련된 것들을 또 다 조율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곡 단위로 내라. 그럼 이 곡마다 뭐 99센트씩을 주겠다. 하나 팔릴 때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팔린 곡이 딴 데 복제가 되면 안 되겠죠. 스티브 잡스도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게 아이튠스라는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불법으로 복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튠스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아이튠스에서만 이 제품이 작동되게끔 만들겠습니다. 대신 음반사 당신들도 불법 MP3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저작권을 넘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아이튠스에서만 돌아가게끔 기기랑 하드웨어랑 프로그램을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복제가 확 줄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제안을 하니까 음반회사에서 또 이제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겁니다. 하지만 싫은 점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 테이프 시절 때는 음반을 만들 때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한두 곡만 엄청 좋은 곡, 나머지는 그저 그런 곡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파는 거였습니다. 끼워 파는 거였죠. 근데 이 MP3 시장에서는 딱 좋은 곡만 팔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불법 복제가 너무 유행을 하니까 스티브 잡스의 어떤 하소연, 그리고 뭐 이런 뭐 마돈나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가수들 막 이제 뭐 밥 딜런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다 만나면서 통화를 하고 또 음반 시장도 계약한 상태라는 거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마침내는 곡의 상당분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소니랑도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니가 그동안은 음반 시장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테이프 형태로 듣지 않으니까 소니는 도태되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소니가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의 한계는 뭐였냐면 회사 구조 자체가 각 부서별로 따로 이윤을 내고 있었고, 그 이윤을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이 실적 가지고 승진이 되는 구조였다. 각 부서가 통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근데 애플에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통합돼서 회의 한 번으로 빨리빨리 결정이 돼서 음반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소니는 순식간에 도태되게 되고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를 거의 다 뺏기게 되고, 이제 순식간에 이 애플이 음반 시장의 최강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이 거대한 음반 시장에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도 해요. 엔지니어들과 또 이제 음반과 여러 예술가들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스티브 잡스는 하드웨어 컴퓨터 쪽의 엔지니어들과도 일을 해봤고, 픽사에서 이제 디자인 계열의 아이디어 예술가들과도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서로 간의 통합이 너무 안 되더랍니다.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대로 예술가들에 대해서 지들이 맨날 뭐 산책하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팍 떠오르가지고 일하는 거 가지고 유세 떨고 있냐면서 무시하는 게 있었고, 이 예술가들은 예술가대로 아니 저딴 것도 못 만들어, 뭐 단순하게 버튼 몇 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양쪽에서 다 컴퓨터 회사와 이제 그래픽 아티스트들과도 일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조율해서 연결지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아주 드문 통합형 인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여기서 그래서 이 아이팟이 대세가 돼버리니까 이제 막 이런 광고까지 내게 됩니다. 아이팟에 들어있는 애인의 아이팟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노래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노래를 통해서 애인이 어떤 성향과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깊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광고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팟이 사랑을 맺어주는 어떤 도구로까지도 이렇게 해서 광고를 아주 놀랍게 아주 그 아이디어가 좋게 이렇게 했죠. 이런 것까지도 스티브 잡스가 다 기획을 해서 했고, 전에 픽사에서도 토이스토리나 이런 것도 뭐 스티브 잡스가 수백 번을 보면서 캐릭터도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다 그걸 다 한 거래요. 다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완벽주의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사생활에 보면 사진 중에 넓은 집에 텅 빈 채 가구가 거의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엔간한 가구 하나라도 놓을 때 완벽주의적으로 딱 놓지 않으면 성이 안 차가지고 비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질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혁신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라도 말도 안 되게 일을 진행하고 완성해버리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음반 산업이 통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원래 이제 광고 때도 어떻습니까? 유명인을 광고에다 딱 내놓고 이 광고인의 그 유명인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물건이 팔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팟 광고에 거꾸로 연예인들이 어떻게든 나오려고 했대요. 특히 가수들이. 왜냐하면 이 아이팟 광고에 가수가 나오면 자기가 광고가 효과가 훨씬 커지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런 현상들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음반 시장으로 이제 애플이 향후 10년 정도의 기간을 호황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음반 산업에서 혁신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작업들은 이제 혁신을 또 어떻게 가냐. 이 아이팟을 휴대폰과 결합해라. 드디어 이제 그 궁극의 결정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혁신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스티브 잡스가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역시 다른 사람들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고 휴대폰이 굉장히 조잡하던 시대에 앞서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이제 평면 터치 스크린 기술과 결합해서 인문학적인 철학 감성을 결합해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주도하고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빌 게이츠와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빌 게이츠와의 회의장에서 설질 막 이런 일도 발생을 해요.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짓궂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자극하면서 왜 애플 모방하고 따라가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하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대노하고 분노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못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특히 디자인 감각과 혁신적인 어떤 그 방향을 가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의 내용까지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